님들 안녕하세요. 마네온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얘기를 듣죠. 예, 오랜만이라 막말의 기술이 좀 줄었네요. 아무 말이나 해야 되는데 맞다, 베개가 있으면 턱이 눌려서 발음이 좀 어눌해져가지고 영상을 찍을 땐 베개를 빼야 됩니다. 베개가 없다고 그렇게 발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또 발음이 말이에요. 이게 막 섞이더라고요. 계속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투가 섞이니까 뭐 그게 또 그러다가 저 자신만의 말투가 되기도 하는 거지만 일단 말투가 섞이는 거는 그렇다 좋다 치는데 이 발음이 좀 알아듣기 힘든 발음이 익숙해지만 계속 그 발음을 쓰게 돼서 조금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 예를 들면 요새 조금 이거는 뭐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건 아닌데 된소리나 거센소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뭐 이런 말에 들어가는 최 같은 된소리 거센소리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거 있잖아. 택시, 박스, 게임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게임, 박스, 택시, 버스 말고 버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뭐 좋다고 알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사실 뭐 맨 처음 얘기는 유튜브 얘기로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해둔 건 아니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했어요. 당장 급한 건 아무 말이니까. 뭐 일단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언제나 그렇듯이 영상 편집은 귀찮아서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찾아보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귀찮죠. 왜냐면 영상 하나가 20분, 30분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제가 말한 걸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좀 수정을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1시간 정도가 걸릴 테니까 조금 귀찮은 감이 있습니다. 일기라고 올리긴 올리는데 솔직히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보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영상 일기가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글로 쓰는 일기는 바로바로 그냥 찾아서 보고 원하는 부분 찾아서 보면 되는데 영상 일기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니까 좀 텍스트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 얘기는 이 정도예요. 좀 한 가지 로망이 생겼는데 대학교를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편할까요? 뭐 좋은 차 말고 그냥 티코, 모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끌고 다니면 기름값, 이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드는 기름값 정도는 어떻게 유튜브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로망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로 학교 다닐 기름값 벌기, 대학교 다닐 기름값 벌기. 뭐 그래요. 사실은 뭐 오늘은 자정 12시를 안 넘겼어요.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는 3월 5일 화요일이고 제가 말하는 오늘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3월 4일이죠. 어제 계약을 했고
오늘도 5교시까지 만나고 학교가 끝나서 집에 일찍 와서 좀 누워있다가 사실 점심쯤에 유튜브 영상을 녹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그 녹화본을 삭제했고,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영상을 오늘 처음 찍어서 올리는 영상으로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뭐 생방송 같은 거, 게임 방송 같은 거 하면은 하이텐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 컨셉이 자기 전에 찍는 일기 컨셉이다 보니까 조금 로우 텐션인 감이 있지 않아 없습니다. 있지 않았다기보다는 있죠. 그래요. 아우, 이렇게 베개를 또 습관적으로 뱉네.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지금 왼쪽 어깨가 조금 많이 아프네요. 오늘 할 얘기는요.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렇게 영상 얘기를 찍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영상 얘기로 찍어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찍어서 올리려고 조금 고민을 해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제 머릿속에서 한 번씩 정리가 되니까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제일 큰 도움은 시를 쓰는 겁니다. 시를 포함해서 글을 쓰죠. 재작년부터 뭐 선생님과 조금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시나 글로 적어두는 편입니다. 뭐 가능하다면 최대한 제 필기체, 그러니까 수필로 적으려고 하지만 귀찮거나 양이 많거나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글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적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요, 제 머릿속에 그냥 둥둥 떠다니고 다니던 개념들이 한번 정리가 쫙 되니까 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느낌, 제 가치관이 확립되는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일단 오늘 얘기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볼게요. 방금 얘기를 하다 생각난 건데, 제 가치관은 이거예요. 제 가치관은 내 가치관을 확립해두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이걸 저번 영상에서 아마 말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요, 제 자신과 계속해서 토론을 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처음 할 때는요, 굉장히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찬성 측이 이기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 측이 이기는데, 이게 남들이 보거나 제가 보기에도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기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정리하는 법을 알게 돼서 괜찮아지지만, 네. 아무튼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 가치관, 신념, 관점을 포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학, 과학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모든 사람이 그냥 틀린 거예요. 맞는 사람은 없는 거죠. 철학, 윤리, 사회, 도덕, 경제는 조금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의견은 틀린 겁니다. 물론 제 의견도 틀렸죠.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부정적이게 돼요.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제 가장 큰 목표이자 제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런 부정에 최대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하되 부정하는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돼요. 조금 개념이 난해하죠. 제 머릿속에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틀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맞은 거죠. 조금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모든 사람이 천재라면 모든 사람이 평범한 거죠. 그쵸? 왜냐면 천재란 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천재, 예, 그런 식으로 별명을 칭하는데, 모든 사람이 천재라면 평균이 천재니까 모든 사람이 평균인 거고 모든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란 건 무수한 틀림 속에서 한 가지 정답이 있기 마련인데, 모든 사람이 틀렸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뭔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틀렸으니 모든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 이게 좋겠다. 맞을 수도 있다. 정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틀렸으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 중에 정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든 정답이 될 수 있죠. 이것보다 쉽게 설명할 방법은 못 찾겠네요. 정답이라는 건 수많은 틀림 속에서 한 가지 정답이 존재한다는 건데, 정답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명상 중에 깨달은 건 아니고 은연중에 깨달았어요. 명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명상 얘기를 지금 해야 될까?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하고 끝에 시간이 남거나 제가 영상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명상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아파서 목 쪽 스트레칭 좀 할게요. 방금 두두둑 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본질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데 갑자기 본질에 나가간다. 며칠 전에 시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걸 글로도 정리를 하고 스스로 사회 과정도 겪었어요. 이 본질에 다가가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상황에 만족을 하게 되면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만족을 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쵸? 이건 완전 당연한 거예요. 만족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 만족은 감각이죠. 그리고 통증은 그 감각에, 무슨 소리야. 행복은 그 감각에 대한 반응이죠. 보통의 경우에 이게 합리적이긴 해요. 어떤 일관성 있는 감각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학습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벽 앞에 놓였을 때 공포심을 느낀다. 위험할 때
공포심을 느낀다. 위험이라는 감각을 느꼈을 때 좀 위험하다는 감각,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인라던가 청각적으로 그런 위험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감각을 느끼면 공포스럽다는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기라던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본능적인 감각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 반응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살 필요가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번지 점프를 하면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죽음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감각을 느꼈으므로 고통, 아니 괴로움, 아니, 공포라는 반응이 오게 되죠. 근데 번지 점프를 한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뒤에 숨은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비단 번지 점프뿐만이 아니고 감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있으면 그 반응이 있을 텐데 학습된 반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된 본질에 한번 다가가 보자는 겁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전 행복합니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걸 맛있게 배불리 먹었으면 당연히 행복합니다. 이 행복에 배불러서 행복하다. 이때 배부름은 감각이고 행복은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함만 느끼지 말고 행복함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감각에서부터 왔는지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참 전달이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얘기를 꺼낼 걸 그랬어요. 좀 뻘소리 난 것 같은데. 솔직히 방금 얘기만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 듣는 입장에서 방금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설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쉬운 설명은 뭐가 있을까? 솔직히 뭐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예시를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해에 있어서는요. 방금 바람 소리 엄청 많이 들어갔겠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맞다, 이렇게 들고 해야지. 자꾸. 방금 되게 음질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바람 소리가 조금 덜 들어갈 거예요. 소리는 조금 작아졌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칼에 베었어요. 감각이죠. 칼에 베었다는 감각을 느끼면 고통이라는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감각을 한번 분리시켜 보세요. 분리시켜 보자는 거예요. 분리시켜 보세요는 조금 표현이 그러니까 분리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런 감각이 왔으니 내가 아픔이라는 반응을 느끼고 있다. 아픔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래요. 누워있으면 가끔씩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플 때 바로 고통을 느끼죠, 보통은.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고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라는 감각과 고통이라는 반응을 따로따로 띄워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를 멀리서 들여다보는 느낌? 나라는 사람이 허리 통증을 느껴서 고통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멀리서 관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약간 해방이 돼요. 물론 이 해방이 좋은 해방은 아니죠. 허리 통증이 났으면 얼른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긴 하는데 예시를 든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세요. 병 키우지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예시를 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뭐 몸 관리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적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지 어쩌면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정리하고 사고를 확립한 지 사흘 날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계속 먹을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배고픔을 이라는 감각을 느끼면요. 뭔가 먹을 거를 찾는다는 반응을 하게 돼요. 당연하죠? 동물이라면 그럴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야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는다는 반응이 학습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쵸? 굉장히 긍정적인 본능인데, 우리가 배고플 때 바로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원초적인 본질적인 감각을 한번 느껴보자 이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찾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난 배고프겠지. 배고프다라는 감각을 한번 느껴봐요. 내가 배고프구나. 그래서 먹을 것을 찾는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식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 먹을 것을 참을 때는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죠. 배고픈데 안 먹는다는 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생각났는데 맛있는 음식이 실제로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스트레스가 덜 되더라고요. 안 될 때도 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현상이고 어떤 심리 현상인지 잘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두서가 없는데 이 내용은 한번 저 스스로도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제 뒷목이 조금 아프거든요. 괴로워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뒷목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아파요. 아프지만 괴롭진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직접 체험을 해보시기 전까지. 나라는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쟤는 고통이 있구나라는 걸 그냥 멀리서 보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응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잘 주의하셔야 돼요. 감각이 있으면 반응을 당연히 해야죠. 배고픈데 먹을 것을 찾지 않는다. 그럼 굶어 죽죠. 근데 반응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꺼내기 무서운 주제지만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이거는 반응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반응이에요. 그럼 그 원초적인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감각. 어쩌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감각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약간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나네. 개인적인 행동들이 반응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그 감각과 반응이 1단계, 1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고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어떤 다른 반응의 감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멀리서 보는 느낌.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감각이 있구나. 저런 욕구가 있구나. 욕구라는 단어가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식욕. 식욕이 있으면 먹을 것을 찾는 반응. 성욕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반응. 그 개인적인 그 비밀스러운 반응. 네, 조금 이런 주제는 꺼내기 민감해서 제가 단어를 골라서 선택하고 있는데 불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정말 두서가 없었던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밤중일기 때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7분이 지났네요. 명상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명상을 즐긴 지는 5년, 4년하고도 반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초6에서 중1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그런 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잠깐 꿈이 철학자였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런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명상이라는 행위를 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면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하고 명상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것에 깊이,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그것 말고는 생각나지 않는, 깊이 빠져들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좀 난해하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아지경에 빠져든 상태, 뭐 이런 거를 초6 때 조금, 중1 때 조금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쭉 자기 전에 명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비단 이제 자기 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명상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명상이라는 게요, 명상에 관한 얘기는 따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게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밤중일기 7편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만혜원의 밤중일기 7편이고요.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제 영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가장 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귀찮으시지 않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밤중일기를 포함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일기를 써가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서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밤중에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면 잠에서 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람 설정은 안 하시거나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시면 알람을 한 번에 몰아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람 설정을 하신 뒤에 여러분이 일어나시거나 자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보는 시간대에 알람 몰아보기를 설정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만혜원이었고요.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명상에 관한 얘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